네, 안녕하세요. 자슬림 TV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정치 리스크로 몸살을 앓았던 한국 증시가 탄핵이 가결되면서 고비를 넘겼는데요. 향후 어떠한 흐름이 나올지에 대해서 예측과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참고로 투자에 대한 판단과 책임은 개인에게 있으므로 투자 결정을 신중하게 해주시기를 바랄게요. 본 영상에 대한 내용은 투자의 공부 자료로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월 3일 밤 10시 30분 윤석열 대통령은 한밤중에 느닷없는 계엄령을 선포를 했는데요. 지금은 전쟁을 앞두고 있거나 사회적으로 심각한 재난이 닥친 상황이 아닌 상황에서 예상치 못한 계엄령이 선포됐기 때문에 모두가 당황해야 하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계엄령 선포 직후 국회 707 특수임무단 등 군 최고정예 특수부대가 투입되면서 발생했습니다. 계엄령의 해제 권한이 국회에 있는데 국회에서 해제하지 못하도록 바로 군 병력을 보내는 반헌법적이고 폭력적인 모습에 국내 경제 리스크가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계엄령 해제 이후 첫 번째로 시도되었던 12월 8일 탄핵 시도가 불발되면서 리스크가 극대화되었고 한국 증시는 한 주간의 폭락세를 좀 경험을 했죠. 음, 하지만 12월 14일 결국 두 번째 탄핵 시도에서 탄핵이 가결되며 한국 증시는 리스크가 감소되게 되었습니다. 물론 아직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남아있긴 합니다만 2차 계엄 등의 정치 리스크 극대화의 길은 당분간 막을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미국의 블룸버그 통신에서는 탄핵 가결로 한국 시장의 불확실성 리스크가 감소가 예상된다는 분석을 내놨고 미국 백악관에서도 탄핵 가결로 한국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회복력을 높이 평가한다는 논평을 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의 뉴스를 옮긴 기사를 보면 탄핵안 가결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는 기간에 접어들며 한국 시장의 불확실성이 줄어들 것이라는 블룸버그는 분석했는데요. 이와 함께 골드만삭스의 최근 리포트 내용도 소개했는데요. 2016년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후 코스피 지수는 반등을 했는데 6개월간 20% 이상 상승했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악관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자 한국 민주주의의 법치의 회복력을 높게 평가한다고 했는데요.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과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고 한국 국민을 강력하게 진죄하다는 논평을 내놨습니다. 이 뉴스는 지난 12월 3일 계엄령 사태 이후 4일 만에 주식장이 폭락으로 시작했지만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가 들어오면서 생각보다 심하지 않게 하락했습니다. 계엄령이 아니었다면 12월 3일에 시장 분위기가 좋았던 만큼 12월 산타랠리와 반등도 기대해 볼 수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계엄 사태가 터지면서 4일 시장은 폭락으로 시작하게 된 건데요. 그래도 바닥에서 외국인들의 적극적인 선물 매수세가 있어서 시장은 하락폭을 만회하며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후로 12월 7일 1차 탄핵안이 부결되면서 정치 불확실성이 대폭 확대되어 일주일간 시장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게 된 거죠. 저는 이게 바로 앞으로 한국 증시의 향방을 알려줄 하나의 단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래는 12월에 금투세 폐지가 예정되어 있었고 그동안 매우 많은 하락을 해왔기 때문에 이제 반등의 시간이 될 수도 있었지만 정치 불확실성으로 또다시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인 거죠. 그렇지만 이제 정치 불확성이 제거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한국 증시가 좀 기대가 됩니다. 탄핵 후 증시 반등이 기대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탄핵 정국 기간에 중국, 일본,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아시아 시장들은 주가가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국 시장도 물론 최고가를 기록하고는 있으나 그동안의 상승세에 비하면 다소 둔화된 모습인데 아시아 시장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인 거죠. 또 코스피와 코스닥의 신용 잔고는 현재 매우 바닥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또한 12월 예산안 확정 과정에서 금투세는 폐지되었고 가상자산의 과세는 2년 유예되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유는 코스피 PER이 역사적 저점을 기록 중으로 매우 저평가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반등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앞서서 설명드렸는데 국장의 신용잔고는 4년 4개월 만에 최저를 기록할 만큼 수급에서 최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을 반대로 하면 앞으로 수급이 들어오면서 얼마든지 반등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2024년 내내 시장의 상승을 억눌러 온 금투세가 드디어 폐지되었고 가상자산의 과세도 유예가 되면서 또 하나의 금융시장 리스크도 좀 정리가 됐죠. 국내 증시는 여전히 지지부진하지만 호재는 계속해서 쌓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경제 뉴스를 볼까요?
현재 코스피의 PER은 현재 8.44배로 역사적 저점을 찍었다는 뉴스입니다. 과거 2011년 말 코스피 12개월 선행 PER은 8.75배였고 2018년 말에는 8.51배였는데 현재 코스피 PER은 8.44배에 불과한 거죠. 매우 저평가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11년과 2018년의 이듬해인 2012년과 2019년에 코스피 지수는 각각 9.38%와 7.67%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주가가 계속 하락하면 사람들은 감정적으로 계속 더 하락할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주식시장은 언제 한순간 그랬냐는 듯이 모습을 바꾸고 시원하게 반등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게 주식의 원리죠. 현재 국장은 너무나 저평가고 그래서 앞으로 상승한 일만 남아있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2025년에 제가 가장 좋게 보는 2차 전지 산업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좀 살펴보면요. 캐즘은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그래도 2025년부터는 실적 반등을 조심스럽게 점치는 전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금리가 인하하면서 자동차 판매량 증가도 기대되고 미국과 유럽에서 연비의 규제가 갈수록 강화되기 때문에 전기차 모델들이 대폭 확대될 예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양극재 업체들의 실적 반등이 예상되기도 하고 2차 전지의 전해핵, 리튬이온 소재 공급 부족도 예상되고 있죠. 2025년 2차 전지 산업에서 우리가 주목할 포인트들은 다음과 같은데요. 첫 번째는 2025년부터 중국산 전해핵, 리튬이온 사용 시 미국 IRA 법에서 보조금 적용이 제한되기 때문에 국내 업체 수혜가 좀 기대됩니다. 전해핵 업체로는 엔캠, 벽산 레코피아, 동아기업 등이 있고 리튬이온 업체로는 중앙첨단 소재가 큰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금리 인하와 연비 규제 강화에 따른 전기차 판매량 반등이 예상이 되고요. 세 번째는 46파이 원통형 배터리가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등에서 본격 양산을 앞두고 있어서 이 분야의 시장 확대가 예상됩니다. 원통형 배터리 관련 가장 주목받는 수혜주는 TCC 스틸인데 이 종목은 나중에 다시 영상으로 좀 만들어 볼게요. 마지막으로 이번 계엄령 사태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극에 달했으나 한국의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한국 민주주의의 성숙된 힘을 보여줬습니다. 한국의 민주주의가 강한 힘을 갖고 있다고 보여준 사례가 되었는데요. 이렇게 탄탄한 민주주의 속에서 한국 경제와 주식도 힘을 내고 2025년에는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2024년에 계속된 악재 속에서 모두가 최고가를 기록하는 동안 국장은 나홀로 하락했는데요. 상승할 때 하지 못하면 그 상승 에너지는 어디로 가는 것이 아니라 상승 에너지가 쌓였다가 나중에 폭발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내 시장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힘내시고 밝은 2025년을 좀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슬린TV 돈이 되는 이야기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좋으셨다면 구독하고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